1강 두 번째 소설 봅시다. 소설 바로 읽어볼게요. 바로 읽어보도록 합니다. 그는 나와있죠. 그는 돌아와서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 사실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다. 녀석에게는 학위를 가져오지 못한 한국적인 약점을 보충해줄 지면도 없었고 지면을 만들 만한 주변머리도 없었다. 주변에 인맥이야, 인맥. 인맥도 없었고 인맥을 만들 만한 주변머리도 없었다. 유학 지망생 몇 명을 모아다가 회화를 가르치는 것으로 하석비를 충당해 갔다. 녀석이 밤으로 그 노릇을 한다는 것도 훨씬 뒤에야 알려진 일이었다. 시골에는 처음부터 내려가 볼 생각도 하지 않았다. 그 사이 외롭다는 말에 치사한 뉘앙스를 잊어버린 듯 주머니에 손을 구겨놓고 걸핏하면 외로운데 소리를 함부로 내뱉으며 거리를 지쳐 쏘다니기도 한댔다. 이렇게. 자, 이 사람, 그 사람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돌아와서 아무 일도 하지 않은 거 이거죠. 이렇게. 그리고 밤에 걸핏하면 외롭다 하면서 쏘다니기만 했대요. 다음. 그런 생활이 반년쯤 지나자 그에게 두 가지 망측한 습벽이 붙어 있었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면 밑줄 이건 무조건 걷도 될 것 같죠? 두 가지 습벽이 있으니까 그 뒤에 습벽의 내용이 나올 거니까. 그 한 가지가 앞서 말한 도벽이었다. 주위에 그의 도벽 피해자가 아닌 사람이 드물었다. 그러나 아무도 그런 이야기를 맞대놓고 말할 처지는 못 되었다. 녀석에게 도벽을 정면으로 인정하고 나서기란 그를 위해서보다 자신이 두려워지는 일이었다. 스스로 말할 때가 있겠지. 그러나 녀석의 태도는 시종 나몰라라였다. 한 번도 자기 행투에 대해 변명 같은 것을 말한 적이 없었다. 녀석의 또 한 가지가 나오니까 여기서 끊어야 되겠죠. 첫 번째는 무슨 벽? 도벽. 녀석에게 또 한 가지 나쁜 버릇은 다름 아닌 거짓말이었다. 이거 거짓말이겠죠. 그는 아무렇게나 거짓말을 했다. 언젠가는 친구 한 사람이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해 있다고 급한 전화를 두루 걸어준 일이 있었다. 우리는 병원으로 몰려갔지만 거짓말이었다. 녀석은 물론 근방에 나타나지도 않았고 그 일에 대해서는 나중에까지도 전혀 미안한 얼굴을 하지 않았다. 그런 일은 여러 번 있었다. 무슨 목적 같은 것을 가지고 한 거짓말이 아니었다. 말하자면 녀석은 아무렇게나 거짓말을 했다. 문제는 이라고 했으니까 좀 잘라볼게. 여기는 또 한 가지 버릇은 뭐라고? 거짓말한 것이죠. 문제는 녀석이 그렇게 되는 대로 거짓말을 하면서 그것이 거짓말이라는 의식을 갖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었다. 거짓이 스스로 거짓임을 망각해버릴 때 그것은 이미 그 내부 질서뿐 아니라 외부에 대해서도 무서운 파괴력을 지니게 될 것이 분명했다. 나는 그가 웬 거인의 그림자처럼 커다랗게 우리에게로 다가들고 있다는 느낌이었다. 그는 거짓말이라는 어휘도 그 의도, 말의 뜻도 잊어버리고 있는 것 같았다. 거품이 개울을 흘러내리듯 아무렇게나 생활을 흘러내려가고 있었다. 여기죠. 문제는이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선생님 여기다 해줄 것 같아요. 물론 요 뒤에 있는 내용도 중요해 보이긴 하지만 솔직히 여기 있는 말의 내용은 좀 어렵지 않냐? 그렇지? 어려운 걸 가지고 굳이 그걸 해석하지 마. 어차피 비슷한 말일 거니까. 그래서 해석이 안 되는 것보다는 해석이 되는 데를 가지고 나머지 부분을 유추하는 게 맞아. 이렇게. 다음. 그러던 녀석이 언제부턴가는 다시 진이를 향해 서서히 눈을 열기 시작함으로써 나를 더욱 당황스럽게 한 것이다. 그러나 나는 결국 그런 진이와의 일을 모른 채 두기로 마음을 고쳐먹었다. 진이가 나타난 뒤로 우리는 막연하나마 녀석에게 한가닥 희망을 가져볼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런 일에서나마 녀석의 생활에 어떤 변화의 가능성을 얻을 수 있을까 해서였다. 언젠가는 그가 진심으로 진이를 사랑한다 말하게 될 때가 올지도 모른다고. 물론 그때는 진이가 또 그로부터 떠나갈 것이지만 그가 그렇게 말하는 순간 그의 의식은 그 지향없는 흐름을 정지할 것이고 그는 거짓말이라는 어휘를 기억해낼 수 있으려는 희망이었다. 자, 여기까지만 잘라볼게요. 좀 기니까. 여기는 이제 진이가 나타나죠. 진이에 대해서 당황스럽게 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별말 안 하죠. 왜요? 어떤 희망을 품고 있었던 것 같아요. 뭘까? 어떤 변화의 가능성을 얻을 수 있을까 해서였다. 이렇게. 녀석과 진이의 일을 모른 채 곁에서 그냥 지켜보고만 있었다. 그러나 그는 기대와는
상관없이 언제까지나 흐르는 거품일 뿐이었다. 하여 우리는 그럴 리가 없으리는 애초에 확신에도 불구하고 그를 도대체 어떻게 여겨야 할지 모르고 있던 참이었다. 녀석에게는 우리의 희망이라는 추측과는 전혀 다른 곳에서 또 이상한 일이 생겼다. 라고 나와있죠? 또 이상한 일이 생겼대요. 밑줄 그어야죠. 그럼 새로운 사건이잖아. 지인으로서는 그 역시 녀석이 아직 흐르는 거품이라는 훌륭한 증거로 이해되었겠지만 내게는 이상하게 더 가슴 아픈 일이었다. 그것은 바로 망원경 사건이었다. 라고 했죠. 그럼 여기서 추측과 전혀 다른 곳에서 또 다른 일이 발생했지. 이게 무슨 사건이야? 망원경 사건이었다. 이렇게. 자, 망원경 사건 갑니다. 어떤 사건인지 보자. 그는 돈을 받고 별을 보여주는 청년에게서 빼앗듯이 망원경을 산 뒤 혼자만 별을 보다가 어느 날 망원경에 장례식을 치르기로 한다. 이렇게 밑줄 긋읍시다. 중력 줄거리는 우리가 요약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미 요약해 놓은 거니까. 어쨌든 망원경에 장례식을 치르기로 했대요. 그는 물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별들이 노에 차여 비명을 지르며 흩어져 나갔다. 이게 강물 위에서 노를 저어다 보니까 물에 비친 별들이 흩어지는 모습이겠죠. 영국 간다는 건 거짓말이야. 그는 계속 물을 내려다보면서 말했다. 나는 문득 팔에서 힘을 뽑고 노를 멈추어 버렸다. 신기한 일이었다. 녀석의 영국행이 거짓말이었다는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었다. 나는 녀석 입에서 거짓말이라는 단어가 소리로 되어 나오는 것을 처음으로 똑똑히 들은 것이다. 더욱이 녀석의 목소리는 그 말에 대해 무척이나 많은 것을 생각하고 있었던 듯 낮고 조심스러웠다. 여기까지. 여기 무슨 내용? 난 충격을 받았죠? 그지? 뭐에 충격을 받은 거니? 녀석 입에서 거짓말이라는 단어가 소리로 되어 나오는 것을 처음으로 똑똑히 들었다라는 거야. 그렇다면 그의 내부에선 아직도 거짓말이라는 말의 어의가 말의 뜻이 부서져 허물어지지 않고 남아 있었더란 말인가? 그런 나의 생각이 당연하다는 듯 말을 이어갔다. 생각해 보는 있지만 2번씩이나 쫓겨가기는 싫었어. 거짓말을 한 것은 그런 식으로 나 자신이 배반을 맛보지 않고는 견뎌배길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지. 그리고는 이제 물결이 가라앉는 강심을 더욱 깊이 내려다보았다. 내가 다시 노를 움직이자 그는 팔을 들어 나를 제지했다. 가만있어. 여기가 좋겠어. 그는 어둠 속에서 나를 한번 건너다보고는 그 눈길을 하늘로 큰 호를 그린 다음 다시 강물에 내려들었다. 이런 물건을 녀석들에게 다시 팔 수는 없었지. 어젯밤 무척 많이 생각했어. 하지만 오래 가지고 있으면 난 어느 때고 이놈을 팔게 되고 말 것 같았어. 멋있는 장례식을 생각했지. 아까 오후에 여기가 생각났어. 이렇게 잔잔한 별 그림자가 무늬진 강을 덮고 잠이 들면 이놈은 별의 꿈을 꾸겠지라고 했죠. 이렇게 이제 별의 장례식을 치러진 이유가 나와 있죠. 왜? 이런 물건을 그 녀석들에게 다시 팔 수는 없었다라는 거야. 그리고 오래 가지고 있으면 이놈을 팔게 될 것만 같아. 그래서 장례식을 치르게 된 거죠. 그는 기다란 것을 마치 어린애를 안듯 깊이 가슴에 품었다가 몸을 구부려 가만히 강물 아래로 밀어 넣었다. 그러고는 한동안 그 물밑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이렇게. 자, 이 내용입니다. 자, 소설을 이렇게 읽고 나서 다시 한번 정리 한번 해보자고. 앞에서부터. 이게 내용이 잘 뚝뚝 끊어지더라도 다시 읽어보면 좀 정리됩니다. 그는 돌아와서 아무 일도 하지 않았어요. 사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죠. 그냥 걸핏하면 외롭다 하면서 거리를 쏟아내기만 했습니다. 그런 생활을 반년쯤 지나자 그에게는 2가지 망측한 습벽, 고치기 힘든 버릇이요. 습벽이 붙어 있었다. 한 가지는 앞에서 말한 도벽이었다. 도벽. 또 한 가지는 거짓말이었다. 그는 아무렇게나 거짓말을 한다. 문제는 녀석이 그렇게 되는 대로 거짓말을 하면서 그것이 거짓말이라는 의식을 갖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이렇게. 그러다가 이제 진이가 등장하게 됐죠. 그러던 녀석이 언제부턴가는 다시 진이를 향해 서서히 눈을 열기 시작함으로써 나를 더욱 당혹스럽게 한 것이다. 하지만 그런 일에서만 녀석의 생활에 어떤 변화의 가능성을 얻을 수 있을까 해서 그냥 내비두게 되죠. 이렇게. 그런데 녀석에게 우리의 희망이나 추측과는 전혀 다른 곳에서 또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그건 바로 진이 이야기가 아니라 망원경 사건입니다.
그는 돈을 받고 별을 보여주는 청년에게서 빼앗듯이 망원경을 산 뒤 혼자만 별을 보다가 어느 날 망원경에 장례식을 치르기로 합니다. 자, 장례식장 가죠. 그 강에. 나는 녀석 입에서 거짓말이라는 단어가 소리로 되어 나오는 것을 처음으로 똑똑히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나오면서 중간에 이렇게 읽다가 보면 중간에 뭔가 좀 비어있다라는 생각이 들잖아. 그럼 하나 더 거도 돼요. 처음으로 똑똑히 들었어요. 그걸 보면서 느낀 건 뭐냐? 여기다 줘. 그의 내부에서는 아직도 거짓말이라는 말의 어휘가 부서져 허물어지지 않고 남아 있었단 말인가? 뭐 이런 식으로 하나 거둬도 돼요. 이런 물건을 그 녀석들에게 다시 팔 수는 없었지. 돈 받고 별을 보여주는 애들. 어젯밤 무척 많이 생각했어. 하지만 오래 가지고 있으면 난 어느 때고 이놈을 팔게 되고 말 것 같았어. 그래서 장례식을 치르게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됐습니까? 이렇게. 자, 나머지 것들은 여기 안에 대해서 찾아보면 되는 거야. 자, 이제 문제 가보도록 할게요. 7번 문제부터 가봅시다. 이건 내용치 문제야. 내용을 통한 추리 문제죠. 내용을 통한 추리 문제 가보자. 그는 유학 경력으로 인간관계를 만들려 하지만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생계를 위해 노력한다. 자, 여기서 유학 경력으로 인간관계를 만들려고 합니까? 찾아봐야 돼요. 만들려고 해요? 찾아보세요. 어떻게 합니까? 인간관계를 만들려고 어떤 노력을 합니까? 그게 인간관계를 만들려고 하는 거? 그러면 그렇게 했다면 뜻을 이뤘어야지. 근데 얘는 첫 번째 문단에 뭐라고 나와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인맥도 없었고 인맥을 만들 만한 뭐도 없었어? 주변 머리도 없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인간관계를 만들려고 하지 않았어요. 틀렸어요. 1번 틀렸어요. 그러니까 좀 헷갈리면 세모해놔도 돼요. 세모도 훌륭한 표지라고 했죠. 나는 그가 외롭다는 말을 반복하면서 거리를 홀로 쏘다니는 것을 목격하고 안타까움을 느낀다. 자, 홀로 쏘다니는 장면이 나오죠. 첫 번째 단락 아래쪽에 나오죠. 그걸 보면서 나는 불쌍하다고 느낍니까? 안타까움을 느껴요? 안타까움을 느끼면 안타까움을 느끼는 부분을 찾아서 밑줄을 그어야 돼요. 자, 안타까움 느낍니까? 안 느낍니까? 왜 이렇게 오래 걸려? 타기야, 안타까움 느끼냐 안 느끼냐? 어디 부분인지 알죠? 본문 찾아볼까, 선생님도? 자, 여기 부분이죠. 그 사이 외롭다는 말에 치사한 뉘앙스를 잊어버린 듯 주머니에 손을 구겨놓고 걸핏하면 외로운데 소리를 함부로 내뱉으며 거리를 지쳐 쏘다니기도 한댔다. 자, 안타까움 느끼는 거 있어 없어? 없죠. X죠. 그러니까 항상 얘기했잖아. 왠지 그럴 것 같은데요. 이건 근거가 안 돼. 그러면 여기 부분을 통해서요. 이런 대사를 통해서요. 라고 근거를 본문에서 명확하게 찾아야 돼. 문학이라고 해서 느낌대로 푸는 거 아니야. 근거를 찾아야 되겠지? 나는 지인을 향한 그의 관심에 희망을 갖지만 희망을 갖는 거 맞습니까? 찾아봐야지. 지인을 향한 그의 관심에 희망을 갖는다. 맞습니까? 예, 맞아요. 좋아요. 그들의 만남에 직접 개입하진 않는다. 그들의 만남에 직접 개입합니까? 개입하지 않습니까? 개입하지 않죠? 얘도 맞네요. 다음 몇 번? 3번이 되겠네. 오케이. 4. 나는 그가 진이에게 사랑한다고 말하게 될 때 진이가 그 마음을 받아주리라 예상한다. 그렇습니까? 아니죠. 진이가 또다시 떠날 것이다 라고 말하죠. 받아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요. 그는 우리의 기대와 달리 진이와의 관계에 상처를 입는다? 진이와의 관계가 마무리됐어 안 됐어? 안 된다면서 안 된 상태에서 망원경 사건이 터진 거죠. 그러니까 얘도 틀렸습니다. 다음 몇 번? 3번. 이렇게. 문제 풀 때 가장 기본은 문학이라고 해서 느낌으로 가는 게 아니라 본문에서 그 근거를 명확하게 찾아야 돼.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본문을 다 넘겨가서 보도록 하세요. 그러려고 본문에다가 체크를 예쁘게 해놓은 거야. 자, 다음 A의 서술상의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 했는데요. 이거 문제 유형 정리 잠깐만 하고 넘어갈게요. 이거 서술상의 특징인데 A라는 게 있으니까 이는 부분 서술상의 특징입니다. 전체가 아니라 부분. 부분 서술상의 특징. 일단 첫 번째 뭘 찾아야 되냐면 얘도 결국은 서술상의 특징이 물어보는 거니까 서술자를 먼저 찾아야 되겠죠. 서술자를 먼저 찾아야 됩니다. 두 번째, 전체가 아니라 부분이라면 서술 대상이 명확한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는 서술 대상을 찾아야 되겠죠.
서술 대상을 찾아야 되는데 서술 대상은 인물일 수도 있고요. 뭐 사물일 수도 있고요. 사건일 수도 있고요. 뭐 상황일 수도 있고요. 어떤 뭐 심리일 수도 있고요. 다양합니다. 이게 뭔지 찾아야 돼요. 이거 두 개를 찾아놓고 나서 나머지 문제를 풀면 되겠죠. 또 하나 우리가 연습하는 과정이니까 세 번째 뭘 하나 찾아야 되냐면 찾는 게 아니라 뭘 해야 되냐면 우리는 이거 선택지 정리를 해야 됩니다. 여기 나와 있는 개념 중에서 모르는 거 봐야 되겠죠. 자, 다시 앞으로 A 넘어가 봅시다. 자, A 넘어갔어요. 자, A 여기 문제 좀 줄일게요. 자, 이 부분입니다. 이 작품의 서술자는 누구죠? 나. 몇 인칭입니까, 그러면? 몇 인칭? 1인칭입니다. 좋아, 1인칭이에요. 그럼 여기서 1인칭 나는 무엇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의 습벽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그의 습벽 몇 가지? 두 가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 도벽과 그리고 또 뭐? 거짓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그래요.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이제 도벽에 대해서 그리고 거짓말에 대해서 나의 판단이 나와 있는 거지? 이렇게. 자, 이걸 기준으로 가는 거야. 이걸 머릿속에 집어넣고 한번 가볼게요. 서술자는 누구지? 나죠. 내가 인물의 행적을 요약하며 인물의 태도를 분석한다. 이거 분석이라는 건 내가 나름대로 그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 분석하는 것이겠죠. 자, 행적 요약이라고 나와 있는데 행적 요약이라는 말은 그 사람의 말 그대로 행적을 압축해서 보여주는 거죠. 행적을 압축해서 보여주는 거야. 자, 행적 요약 나옵니까? 네, 나오죠. 거짓말하는 거 나오죠. 뭐하고 한 번은 병원에 뭐 한 적도 있고 나오죠. 그래서 그의 태도를 분석합니다. 이런 거짓말 자체를 얘는 뭐 분석하는 거야. 나름대로 분석하는 거야. 이거 맞죠? 명확하게 한번 해볼까요? 인물의 태도를 분석한다고 했는데 태도 분석에 대한 부분을 찾아볼까요? 어디가 태도 분석이죠? 맞죠? 그것도 태도잖아요. 또 그 사람 그는 이것도 기억 이것도 그는 거짓말이나 어휘도 그 어휘도 잊어버리고 있는 것 같았다. 거품이 개울을 흘러내리듯 아무렇게나 생활을 흘려내려 가고 있었다. 그 삶의 태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잖아. 분석하고 있는 거야. 이것도 맞아요. 아까 뭐 승일이가 말했던 그의 태도는 뭐 분명하게 나와 있기도 하고요. 맞아요? 그래서 1번은 이렇게. 그러니까 이것도 처음에 자꾸 찾아봐도 태야지 찾아볼 수 있는 거야. 2번 동시적 사건을 병치하여 사건에 대한 상이한 관점을 드러낸다. 상이한이라는 무슨 뜻? 서로 다른 관점 이거죠. 이 사건에 대한 관점은 누구의 관점만 드러나 있습니까? 나의 관점만 드러나 있죠. 얘도 X. 공간의 변화를 제시하여 한 인물의 두 행위가 대립되는 원인을 밝힌다. 이거 한 인물의 두 행위 나오죠. 거짓말과 도벽이지. 이게 대립되는 원인 나옵니까? 안 나오죠. 얘도 X. 서술자가 자신이 아닌 다른 인물의 시선을 통하여 사건의 의미를 해석한다. 얘는 불가능입니다. 왜 불가능해 있어? 1인칭 시점이죠? 1인칭 시점은 내가 다른 인물의 시선을 통해서 사건을 의미를 해석한다. 이거 불가능하죠. 내가 다른 인물의 내면을 알지 못하는데. 얘는 틀렸어요. 서술자가 관찰한 인물의 내적, 이것도 틀렸어요. 1인칭인데 어떻게 다른 인물의 내적 동백을 제시하겠어요? 1인칭 시점에서는 불가능하죠. 전적 작가 시점에서만 가능한 거니까. 그래서 4번과 5번은 1인칭 시점에서는 불가능한 선택지니까 이 세 개는 두 개는 제껴야죠. 어쨌든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 서술자가 누군지 찾는다는 얘기는 얘는 뭘 파악한다는 말하고 똑같아? 시점을 파악한다는 말하고 똑같아요. 이렇게. 다음 가볼까요? 기억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승민아 기억이 뭐냐? 도벽. 그가 유학에서 돌아온 후 생겨난 버릇으로 주위 사람들이 의식적으로 외면하는 대상이다. 맞습니까? 본문을 찾아봐야지. 주변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얘기해 안 해? 안 하죠? 의식적으로 외면하는 대상이다. 맞네요. 자, 니은 뭡니까? 거인의 그림자.
거짓임을 망각한 채 거짓말하는 그에 대한 나의 인식이다. 맞습니까? 네. 다음. 현빈님, 디귿이 뭐냐? 거품. 주위 사람들의 기대에 벗어나 있는 그의 생활을 내가 비유적으로 표현한 말이다. 맞나요? 현빈이 맞는 것 같아? 세모. 고민할 거면 세모 빨리 하고 넘어가. 리을음. 야, 리을. 태경이, 리을이 뭐야? 망원경 사건이죠. 나에게 가슴 아픈 일로 받아들이는 사건이다. 맞습니까? 맞죠? 그 위에 뭐라고 나와? 가슴 아픈 사건이라고 직접적으로 나와 있지. 이렇게 근거를 찾는 거야. 맞아요. 미음은, 정훈아, 미음이 뭐냐? 신기한 일. 그가 했던 말이 거짓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나의 정서적 반응을 표현한 것. 그렇습니까? 아니죠. 뭐예요, 그러면? 그가 거짓말이라는 말을 소리로 내서 밖으로 표현한 것이겠죠. 다음 몇 번? 5번. 한 개 정도는 몰라도 답은 풀 수 있어요. 근데 아까 우리가 뭐였죠? 요거 디귿 한번 가볼까요? 디귿. 자, 한번 해볼게요. 그러나 그는 기대와는 상관없이 언제까지나 흐르는 거품일 뿐이었다라고 나와있죠. 근데 앞에서 보면 거짓말이라는 희망이었지. 그치? 그런 희망이 있었어. 하지만 그 기대와는 상관없이 언제까지나 흐르는 거품이지. 우리 희망대로 했어, 안 했어? 안 했죠. 과거의 그 상태 그대로 거품일 뿐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건 주위 사람들의 기세에 벗어나 있는 그의 생활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거 맞죠? 우리는 이런 희망을 품었지만 우리의 기대는 상관없이 거품으로 흘러갔다라고 했어요. 이렇게. 그래서 기대에서 벗어나 있는 그의 생활을 내가 비유적으로 빗댄 표현 맞습니다. 이렇게. 자, 선생님 이 문제가 좀 어려운 문제인데요. 3점짜리 문제고 외적 증가력 문제가 되겠죠? 일단 선택집부터 잘라볼까요? 것에서 이렇게. 이거는 본문 해석과 보기의 내용과의 연관성을 물어보는 거예요. 별을 보여드립니다. 그래서 사회적 관습으로부터 벗어나 있던 그는 사회적 관습으로 회귀를 선택하지만 이거야. 이 사람은 원래요. 사회적 관습으로 벗어나 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사회적 관습으로의 회귀를 선택합니다. 다시 들어오고 싶어요. 근데 그것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하진 않아. 그는 사회적 관습과 개인의 가치관 사이에서 자신이 소중히 여기는 가치를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사회적 관습에서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고민합니다. 이런 거야. 가치관을 포기하진 않아. 근데 사회적 관습으로 들어가려고 해. 그래서 그 사이에서 고민하는 거야. 그리하여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삶의 방식을 삶의 방향을 찾아 나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것도 한번 가볼게요. 그가 아무렇게나 거짓말을 했다고 내가 생각하지. 그죠? 실제로 그렇게 나오니까. 그가 나에게 사회적 관습으로부터 벗어난 사람이라고 인식되었음을 엿볼 수 있다. 맞습니까? 그렇죠. 사회적 관습으로 벗어나 있던 인식된 거예요. 맞아요. 그가 영국 간다는 건 거짓말이라고 말한 후 이놈을 팔게 될 것 같다며 강물 아래로 밀어 넣는 것에서. 맞지? 자신의 가치관을 지키려는 그의 태도를 엿볼 수 있다. 근데 이걸 어떻게 짐작하냐면 얘 자신의 가치관을 지켜나가고 싶은 거야. 내가 이 망원경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될 것 같다고? 내가 팔아버릴 것 같은 거야. 그래서 그거 팔리지 않기 위해서, 내 가치관을 지키기 위해서 얘를 뭐 하는 거야? 물에다가 수장시켜버리는 거죠? 이렇게. 녀석의 입에서 거짓말이라는 단어가 소리로 되어 나온 것에서, 거짓말이라는 소리도 나와있지? 그가 사회적 관습으로부터 회귀를 선택했음을 알 수 있겠군. 맞습니까? 이게 사회적 회귀나 사회적 관습은 뭐 거짓말 하지 말아야 된다, 물건 훔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일반적인 사회적 관습인 거잖아. 그러니까 얘도 맞다고 봐도 되겠죠. 다음. 녀석의 목소리가 낮고 조심스러웠던 것에서 그가 새로운 삶의 방향에 대한 고민 끝에 나에게 말했음을 알 수 있겠다. 이것도 맞아요. 왜 그러냐면 녀석의 목소리가 낮고 조심스러웠던 요것만 가지고는 알 수 없어. 요거의 앞부분을 한번 가보자고. 항상 이 문제 풀 때는 슬래시 앞으로 가야 되니까. 여기 거짓말이라는 단어가 소리로 나오는 거 처음 똑똑히 들었죠? 더욱이 그녀의 목소리는 그 말에 대해
무척이나 많은 것을 생각하고 있었던 듯이라고 말했어. 이건 충분히 고민을 할 만큼 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 얘도 짐작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하다가 만약에 잘 모르면 세모 쳐도 돼. 다음. 내가 그의 내부에 거짓말이라는 말의 어휘가 남아 있었더란 말인가 라고 한 것은 사회적 관습에서 아직 사회적 관습을 아직 가지고 있었다는 뜻이지. 이 말은 한 것에서 그가 사회적 관습을 수용하지 않을 사람으로 나에게 인식된 것. 틀렸지? 사회적 관습을 받아들일 것으로 보여지는 것.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돼서 답은 몇 번이요?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 문제가 좀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작품안의 내용과 앞뒤 문맥상 의미를 잘 보면 돼. 알겠죠? 그래서 이런 문제 풀면 이 따옴표의 인용이잖아. 인용이면 요거 앞뒤에서 이 부분에 좀 의미를 확장시켜서 가져오는 게 맞아요. 의미를 확장시켜서 가져오세요. 이렇게 아까 선생님이 찾았던 것처럼 그런 식으로 하면 될 것입니다. 좋습니다. 자, 요거 했고요. 다음 비문학 가도록 하겠습니다.